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장 이틀째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예정돼 있고 또 지소미아 연장도 종료로 결정이 나면서 우리 시장 힘을 쓰지 못한 건데요. 문제는 다음 주에 더 많은 악재성 이벤트들이 대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다음 주 전략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문자와 전화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상담을 선착순으로 받으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유리하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로써 이번 주 마지막 장은 끝이 났는데 어떻게 이번 주 마지막 장 보셨나요? 네, 이번 주는 정말 그 주 초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결과들이 하나씩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요. 뭔가 결과는 나왔는데 뭔가 좀 찜찜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했고 한미연합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한일 간의 문제, 지소미아가 이제 결과적으로 파기가 되면서 먼저 국민들의 그런 의견들이나 이런 걸 대변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 강하게 어필을 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또 미국에서 들려오는 잭슨홀 미팅에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있었던 그런 한 주였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좀 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은 다 팔았는데 외국인 기관들은 쌍끌이 순매수가 나오면서 일단 좋은 흐름을 저는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또 이제 미국 쪽에 그죠? 관세를 또 매긴다고 그런 얘기들을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도 저런 액션을 보이는 이유가 9월 1일부터 당장 이제 곧 머지 않아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중국 나름대로 또 항의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뭔가 주목들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어떤 한쪽이 좋아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미래산업, 누가 이기든 어쨌든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산업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신다면 지금 열심히 사 모으신 다음에 좋은 장이 곧 올 때 그 시기에 기분 좋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 한번 좀 몇 가지만 보고서 바로 종목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일단 이제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쭉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미의 공조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주식을 파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밝혔죠. 이거는 미국과 합의가 된 부분이다. 그러면은 폼페이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은 왜 그런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그 미국의 그런 입장들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들과의 의견이 일치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적어봤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모진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10번 중에 6번 이상이 정도 이렇게 나왔을 정도로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분명히 허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으로 넘어왔던 스티브 비건, 그죠? 대북 특별 특사 대표가 분명히 이제 이번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고, 혹은 친서를 교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이것 때문에 괜히 오지는 않았겠죠, 한국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그런 위협에 대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정보를 교류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 이전부터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어떤 뭐 중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미국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교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 협정이 아니더라도 한미일 공조가 깨진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협정 때문에 지금까지 좀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었던 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종료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것도, 11월 달이죠. 종료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것도 일단 좀 더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오늘 기분 좋게 매수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잘 사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선물 시장까지 순매수 해주면서 우리 시장의 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어떤 방어선 역할들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내용들은 어쨌든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고 나면서 누가 제일 좋을까? 가장 좋은 게 누굴까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일본한테 그냥 한 방 먹여가지고 기분 좋다. 사실 이거거든요, 우리한테는. 경제적인 직접적인 이득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오히려 일본을 자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죠? 바로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소미아를 찬성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좀 협상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가장 지금 쾌재를 부르는 건 누구냐?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나면서 북한이 평소 같으면은 그냥 막 말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막 미사일 쏘지, 무기 보여주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그죠? 비난을 막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제 분위기에 봤을 때는 북한의 그런 것들을 잠재우는 역할로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오케이 허가해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화의 과정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거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어쨌든 북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북핵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시겠지만 3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도 경제 선진국 대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도 이용하죠. 일본도 이용하죠. 중국도 이용하죠. 러시아는 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인데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다음으로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힘들잖아요, 지금. 미국, 중국과 무역 전쟁이 시작하기 이전에도 점점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터졌던 그렉시트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2016년도까지 우리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지고 정권 교체도 되고 하면서 경기 부양책들을 막 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오늘도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년 국가 예산에 일본의 저런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자금을 또 편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뭐 세금도 올리고 막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돈을 또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당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힘드니까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나 저거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인데 뭐 그래봤자 뭐 주식 안 올라가더만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실 수 있는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엔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지만 올해 연말, 내년 초, 내년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차차 적용이 되면서 그죠? 증시 부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를 최근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를 직접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세 번째 미래차,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해서 4가지 분야를 지금 핵심 산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를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뭐 자동차도 우리가 팔지만 그죠? 휘발유 차로 우리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이미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배 잘 만들지만 그걸로 정복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산업은 그쪽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나라 간의 그런 관계가 안 좋아지던가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거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정부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만한 이슈들을 살펴보면은 다음 주 28일 날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를 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미국이 중국을 향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또 상처를 좀 더 깊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저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연말 쇼핑 시즌으로 가는 길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추수 시즌이 되면은 그때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증시가 이번에 바닥을 제대로 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 단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두 분류로 나눠보자면은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IT 테마에 바닥에 있는 우량주를 사시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뉴스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오늘 헤드라인에 뭐가 걸렸는지를 잘 보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들이 나온다면 일단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를 들어 건설주가 잘 가니까 이 종목 갔으니까 얘도 가겠지. 그런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고 또 어떤 내용들도 좀 신선한 뉴스들 몇 달 전에 나온 뉴스가 아니라 당장 오늘, 어제 이런 뉴스들 종목들이 많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 보시고요. 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일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단기 투자자분들은 그것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슈들을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 기조를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에는 여러 가지 악재성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겠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이 시기만 잘 지나간다면 우리 시장이 괜찮아질 것이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IT주 중에서 바닥에 있는 우량주를 주목해 보시라 설명하셨고요. 단기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은 개별 이슈주를 공략을 하셔야 한다 설명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문자와 전화 참여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72-0279번입니다. 023772-027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는 그대로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27님의 문자입니다. 유니셈 매수가 4,48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관님 유니셈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유니셈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바닥을 치고 살짝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다 좋은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에요. 자, 한번 주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니셈이라는 종목은 일단 무슨 종목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 딱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어떠한 업종이냐, 어떠한 테마냐. 저는 사실 하루 종일 주식을 보니까 종목명만 봐도 이거 무슨 테마, 현재 차트 어떻게 생겼구나 대충 머릿속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이야기를 했을 때 시세가 났던 종목이고요. IT죠. 반도체죠. 4차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주가는 최근에 7월달 증시 무너지면서 같이 빠졌다가 8월 바닥 찍고 올라가면서 같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주가를 쭉 보면서 이제 거래량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래량이 18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짜리 주식이냐면 4,000원짜리 주식이에요. 4,000원짜리 주식에 10만 주대 거래량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면은 뭐 지분에 따라 틀리긴 한데 보통 1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풍성하게 거래가 돼야지 단타도 할 수 있고 좀 빠른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내용도 없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 그죠? 매일매일 주식을 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께는 완전 지옥이죠.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을 제가 보니까 4,400원대 편입하셨으면은 아마 7월 달에 여기가 저점이구나라고 해서 들어가셨는데 깨지고 이제 돌리는 구간에서 혹시 더 가져갈까? 여기서 팔까 해서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지난달에 4,400원대 매수 단가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때 나름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편입을 했을 때 딱 산 다음에 분명히 그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주식하면서 이 종목을 내가 단기로 대응할 것인지 장기로 대응할 것인지 이거 계획 안 세우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가끔 진단하면서 여쭤보잖아요. 이거는 단타입니까 장투입니까 물어보는데 질문 답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결정할 건 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종목만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유니셈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사신 다음에 주가가 만약에 바로 한 5% 이상 빠지게 된다면은 단기 투자자라면 바로 빼시는 게 맞고, 장기 투자자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바닥 찍고 돌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나 뭐 시스템 반도체 똑같은 얘기죠. 이쪽 테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가를 보면은 제가 아까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뭐 작년에 좀 빵꾸가 났지만 멀쩡하게 나오고 있고, 주가 바닥이고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 종목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좀 소외된 상태예요. 그래서 유니셈은 이제 전체 정리 좀 해보자면은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제 차트로 분석을 해봤을 때 매물대가 어디 쌓여 있느냐, 즉 주가가 올라가면은 어디쯤에서 부딪힐 것이냐, 그 가격이 제 차트에서는 5,000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화살표가 가득한 구간이 보이죠? 저 5,000원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그냥 오매불망 누가 구조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4,400원 매수 4,480원이시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가져가시고요. 목표가 5,000원 넘어가면은 이거는 거의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도로 천천히 정리하시면서 한 6,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 사이, 5,000원, 6,000원 사이를 목표가로 드리니까 가져가시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 종목은 지금 막 시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유니셈입니다. 목표가 5,0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면서 6,000원까지 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적풍 전문가님 늘 감사합니다. 워닝 IPS 26,995원입니다. 추매하면서 평단을 낮춰가는데 너무나 오르지를 않네요.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쉽게도 비중은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다음부터는 비중도 보내주시면 더욱더 정확한 상담 가능하고요. 전문가님, 워닉 IPS 지금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일단 워닉 IPS 이 종목도 보면 일단 IT예요. 기본적으로 IT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전망은 아주 좋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도 너무 높고 너무 좋고, 다만 이제 매수하신 단가가 비중을 보내주셨으면은 더 사라든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그러면 안 보내주셨다는 거는 비중이 좀 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가정을 하고 제 맘대로 일단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26,000원대 사셨다고 하면은 아마 4월 달쯤에 편입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이때 4월 달이거나 아니면 작년 7, 8월 달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바닥을 지나서 다시 가격대를 이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원익 IPS라는 종목을 딱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제가 어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조 1,800억짜리 회사예요.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 가치가 1조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에요. 물론 이 회사보다 큰 회사 많죠. 하지만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의 시가총액 가치가 1조 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회사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덩치가 큰 회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코스닥 150개 대표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또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서 KRX 300이라는 지수에도 포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은 대형주로 분류를 해서 보시는 게 맞고요. 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10%만 올라가도 이 회사의 가치가 하루 만에 1,000억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가 올라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야 하고 그 자금들이 일치 단결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대형주가 잘 못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형주 같은 경우야 뭐 사람들이 잠깐 뭐 이렇게 막 관심 갖고 해가지고 수십억만 몰려도 주가가 올라가지만 1조 원짜리 주식이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딱 처음에 시가총액을 봤을 때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기본 투자 기간을 최소 6개월. 요즘 같은 장에서는 6개월도 짧은 것 같아요. 적어도 1년 이상은 투자를 하시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 종목을 작년 7월 달에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곧 1년 정도 좀 넘어간 시기가 되겠지만 본전쯤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쯤에 들어가셔서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아직 이 종목은 수확을 챙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전망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요즘에 보시면은 바닥에서 아까 제가 방송 시장 말씀드리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닥에는 우량주를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종목은 우량주냐 아니냐 보시면 되는데 올해 예상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좀 줄었어요. 실제 올해 1분기 실적도 많이 줄었고요. 다행히 2분기부터 정상화가 지금 되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적 정상화가 되려면은 올해 연말을 지나가야 그래야 이제 이 회사가 실적의 바닥을 쳤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거예요. 하반기보다 이제 한 4분기 정도부터.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요라고 하신다면은 한 2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쯤에서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 이 정도 물량은 내가 한 앞으로 1년 보유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 목표가는 얼마를 보시느냐? 현재 제 차트로 매물대를 분석을 해보니까 3만 원은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제가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일단 짧게 한 3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면 목표치도 더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3만 원 이상 목표가 그리고 짧게 보신다면 26,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짧게 본다면 26,000원 위부터 물량을 줄이시고 길게 볼 수 있다 하신다면 3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827님의 문자입니다. 우림기계 5,000원에 25%입니다. 매도가 부탁합니다. 몇 년째 보유 중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디에서 매도하면 좋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5,000원대 평단가를 갖고 계신다면 올해는 5,000원에 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19년도에는. 그리고 2018년도에 한 번 올라갔고요. 2번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대부분 5,000원 위에 있던 그 기간을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니까 그죠? 몇 년째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우림기계라는 종목을 몇 년 동안 보유를 하실 것 같으면은, 그죠? 비중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어차피 이거 장투하실 거면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좀 더 사서
중간에 보니까 반토막 났던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때 좀 더 비중을 사도 되지 않았을까? 어차피 가져오실 거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림기계라는 종목이 저는 일단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긍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반도체 소재가 처음에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기계, 로봇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공작 기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쪽이 이제 두 번째로 규제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쪽 분야가 일본의 점유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림기계도 이미 뭐 삼형에서 기계라는 이름이 있다시피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일단 떠서 시작하면은 위쪽에서 물량이 확 빠져버려요. 그리고 바닥에서 있을 때는 한번 올라가면 시원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어느 구간에 갇혀버린 종목이에요. 아래쪽에서는 3,500원, 여기 저점. 위쪽으로는 한 4,500원 전, 한 4,200, 300원 정도의 이렇게 벽이 생겨가지고 잘 보세요. 그 아래쪽에서 튀기 시작하면 바로 위쪽으로 바로 직행해버리고 위쪽 터치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내리 꽂아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박스라고 하거든요. 박스권에 갇힌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야. 아래에 사서 위에서 팔면 돼요. 이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2017년도부터 중간에 이제 화제가 돼서 올라갔던 건도 있지만 대부분이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주가가 11%까지 떴을 때 추가 상승이 나와서 오늘 종가가 뭐 4,600원이나 신고가를 마무리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4,200원, 300원 그 위쪽에는 매물이 쌓여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이 회사의 주가는 당분간 3,500원 근처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바닥을 다시 만들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한 5%에서 사실 30% 넘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5%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 저는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 언제 사냐? 여기 제가 그려놓은 선 밑으로 내려가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3,500원대 저점을 선을 그려놨는데 주가가 3,5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거 보셨다가 다시 한번 3,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그때가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3,500원 정도에서 회복 주가가 될 때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분명히 매수 단가가 한 4,000원대 중후반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본전 부분에서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일본의 수출 규제 그런 수혜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종목이니까 다음 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고 하면은 오히려 한번 테마가 좀 불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잘 대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림기계는 3,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평단가를 4,000원대로 낮춘 다음에 본전에서 정리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아닙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신가요? 수젠텍. 네, 수젠텍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매수가는 7,000원이고 한 달 정도 됐어요. 아, 네. 비중이 좀 많아요. 한 40% 정도. 네, 한 달 전에 7,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시약 진단하는 그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1위 업체라고 해서. 네. 그래서 한번 그 매수를 한번 해봤는데, 그날 그 차트가 괜찮하더라고, 이쁘더라고. 네. 그래서 한번 매수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계속 줄줄줄 서는 내리네요, 오늘까지. 네. 오늘 또 좀 칠라다 말아오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네. 소식들을 또 찾아보시고 차트까지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어디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만간에 수젠텍 7,000원에 40% 보유 중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젠텍 많이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는데 더 내려간 거죠? 예. 그죠?
이 종목이 사실 그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상장이 이전에 장외 거래 그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이 되자마자 무너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요즘에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또 호재 나오면서 막 급등 나오고 막 그러고 있어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물리셨던 분들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탈하신 분들도 이제 중간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바뀜도 좀 됐고 악성 물량도 좀 소화가 됐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바이오 제약주는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T나 이쪽이 굉장히 그냥 IT자만 들어가도 시장에서 이 종목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바이오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또 바이오가 암흑기를 지나서 또 다시 이제 저는 좋은 시기로 가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바이오 제약주는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젠텍에서 호재가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특허 얘기가 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카 바이러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실 어제 오늘 나왔던 것만 가지고서 이 종목이 앞으로 계속 갑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뭔가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고 그리고 뭐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신고가가 뭐 18,000원 이렇게 되니까 가격적인 부분을 되게 싸게 사신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비중 40%만 더 사지는 마시고 추가 매수 사지는 마시고 일단 보유하신 물량만 그대로 가져가셔서 본전쯤 가셨을 때, 본전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물량을 한 반절 정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물량들은 한 연말 정도까지 가면은 지금 뭐 다른 업종들 개선되고 하면서 저는 연말에 시장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바이오 제약주도 같이 이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차트는 완전 바닥이에요. 차트는 바닥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본전에서 반매도, 나머지 물량은 연말까지 가져가시면서 천천히 수익 구간에서 분할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이미 네. 제가 볼 때 7,000원이면 싸게 사신 거예요. 예. 이것도 만 원대 근데, 물리신 분들 많기 때문에. 예, 아주 네. 옷도 보니까, 네네. 오전장에 좀 밑으로 빠졌다고 좀 올리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또 올라갔잖아요, 또 그죠? 예. 네. 아니, 막판에 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네, 꼬리는 좀 그렇지. 달았긴 했는데 어쨌든 예. 그래도 상승과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잘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너무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젠텍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 119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방송이 끝나고는 온라인 방송도 이어가셔야 할 텐데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상승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증시가 좀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도 상승 쪽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상향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에 흘러가는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무역 전쟁이 진행되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 번 정도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무역 전쟁이라는 것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어떤 이렇게 정상들 간의 그런 어떤 뭐 힘싸움이나 뭐 나라 간의 패권 다툼 그런 걸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국민 너무 힘들고, 뭐 미국이 지금 잘 나가고 경제가 좋다고 하지만 미국의 국민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부 기업들로 부가 쏠려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지만 빈부의 격차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 이런 무역 전쟁이나 갈등이 많이 있지만 한번 점을 찍어주고 올해 연말에는 좀 이제 상처를 추스르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증시가 어렵지만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몇 달 전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올해 가을 겨울쯤 되면은 그 이야기가 맞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지금 바닥에서 어떤 종목을 사놓으면 좋을지 이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7번째
7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께 공개 드릴 7번째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직접 그 종목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방송보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359님의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선 ENT 매수가 8,190원에 30% 손절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인선 ENT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인선 ENT 하면은 이제 뭐 폐기물이나 뭐 수처리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딱 종목을 봤을 때는 약간 유행을 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수처리하고 폐기물 처리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옛날에는 사실 이 시기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막 여름철 장마 오고 하면은 많이 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좀 떠나가지고 어떤 좀 이렇게 매번 나오는 이슈는 아니고 한번 유행 타면 한번 올라가고 아니면 또 잠잠했다가 또 이런 종목이 됐거든요. 한번 인선 ENT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랑 비슷하게 주가가 잘 가다가 증시 밀리면서 같이 밀리고 올라가는 성격을 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장에 정말 강한 종목들은 지수보다 더 세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 종목은 우리 증시 지수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힘은 없고 그냥 주변 분위기 휩쓸리는 종목이에요. 지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빠지면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테마주는 원래 독립적인 성향들이 있는 종목들이 보통 테마주라고 얘기를 해서 개별 재료를 막 올라가는데 얘는 테마주여야 하는 종목인데 그런 테마주의 속성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거래량도 보세요. 7,000원짜리 주식인데 거래량이 14만 주밖에 안 나와요. 이거 소외된 종목이거든요.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보실 게 아니라면 지금은 그렇게 막 좋은 얘기를 드리긴 힘든 그런 구간인데 정말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잘 견디셨어요. 분명히 사놓고 나서 주가가 여기 보니까 한 6,000원까지 빠지면서 손해가 많았었던 구간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 구간을 잘 버티셔가지고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구간에 딱 지금 와 있어서 저는 이 종목 다시 한번 본전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제 차트로 분석을 해봤을 때 최근에 굉장히 힘든 바닥 구간이 완성이 됐어요. 바닥이 완성이 돼서 지금 상승 구간을 돌아서고 있고요. 그럼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종목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일단 생각해 본다면 아까 이 종목 지수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지수의 방향성은 지금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죠? 시장 따라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일단 상승 구간이 보이는데, 딱 가다 보면은 맞닥뜨릴 수 있는 매물대가 현재 8,300원 정도부터 8,500원, 요 8,500원 근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근처가 지금은 매물이 제일 많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부딪혀서 나중에 더 가더라도 한 번 부딪혔다가 또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필 또 그 구간이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 이렇게 전략을 드릴게요. 인선 ENT라는 종목이 지금 막 화끈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추세가 많이 무너졌고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아까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나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8,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들어가세요. 8,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매도하셔가지고 다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렇게 하면은 오래 안 기다리고도 이걸 종목을 청산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더 가져가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요거 아까 말씀드린 8,500원 매물대 넘어가면은 그 다음은 사실 위쪽으로는 좀 많이 뚫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8,000원까지 올라오면은 정리 들어가시고요. 길게 보셨을 경우에는 8,500원 매물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부딪혔다가 밀렸다가 좀 하겠지만 나중에는 뚫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께는 9,000원, 10,000원 사이를 목표가
이렇게 드리니까 가져가시다가 고민 한번 잘 해보시다가 결정이 딱 되면은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선 ENT 단기로 본다면 8,000원 넘어갈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고 조금 장기로 볼 수 있으시다면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595님의 문자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14,900원에 15%네요. 오늘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발표로 장 마감 후 하한가네요. 대처 방법 좀 꼭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관이 코스모 신소재 어떤 대처 방법이 필요할까요?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투자자들을 배신한 거예요. 이 투자들이 지금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오늘 그래도 시장 하락했는데 잘 올라가서 아이고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시간의 그 구간에서 악재를 던져버리면서 못 팔게 만들었잖아요. 분명히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팔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이거는 좀 배신인 그런 상태이고 이런 종목은 나중에 언제든 여러분들을 또 배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고 가급적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차트가 이쁘고 누가 추천을 하더라도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왜냐하면 주주들이랑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이 제대로 된 오너들의 마인드인데 이 투자자들을 그냥 단순히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엄청난 배신감입니다. 아마 저는 우리 투자자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 상황에서는 이 변동폭이 10%가 제한이기 때문에 일단 10%에서 끝났어요. 끝났고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한 97,000원 정도 나왔으면은 뭐 거래량이 엄청 나와가지고 막 무슨 일이 난 건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평소 거래량이 오늘 30만 주가 나왔고요. 이 종목 좀 거래 많이 나오면은 한 60, 70만 주까지 나오는 종목인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막 그만큼 나왔다. 하루 거래량만큼 그 정도 물량이 쏟아졌다면은 이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고 월요일 아침에 개파라 막 점하러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아닌 상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실망했던 사람들이 일부 물량을 좀 던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마 월요일 아침에도 타격은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 회사를 보니까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2차 전지에다가 400억 투자한다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2만 원까지 간다고 이 모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12,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간다는데 다 사고 싶죠. 근데 갑자기 회사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황상 분위기가 이거는 우리 투자자들이 골탕 먹기가 너무 좋은 구간이고 뭔가 계획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주가를 잘 보시고요. 월요일 날에 만약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지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빠질 텐데 월요일 종가쯤에 그러니까 월요일 종가가 10,000원 위에 있다면 한번 가져가 보세요. 월요일 종가가 10,000원을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바로 살아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월요일 날 10,000원을 지키지 못하고 끝난다면은 종가의 물량을 반 이상 줄이세요. 손해 물론 보겠죠. 손해 보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살아나려면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좀 많이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장기적으로 봐도 상관없을 정도만 남겨두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물량은 어디까지 보느냐? 물론 바닥 나오면 추가 매수도 하고 해야겠죠.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000원까지는 그래도 회복 여력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번 하락하고 바닥 만들고 14,000원까지 회복.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 앞으로의 흐름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잡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또 변동사항 되는 거 보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는 다음 주 월요일장에 종가가 10,000원 위에 있으면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10,000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물량은 반 정도 줄이셔야 된다.
목이 메는 갑자기 죄송합니다. 분량을 반으로 줄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13,000원까지 보유를 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441님의 문자입니다. XM 3,200원에 80% 오랫동안 보유 중인데 4차 산업 빅데이터 성장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종가리 XM 지금 물량도 많이 실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XM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기발한 거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분명히 그때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로드맵 안에 빅데이터도 있었고요. 클라우드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 임기 기간 동안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쪽에 뭐 개선이 됐다든지 규제를 완화시켜줬다든지 그런 것들 저는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예산 투자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이 플랜을 만들어 놨으나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선택과 집중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좀 딱딱 정해가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부에서 빅데이터나 이쪽은 좀 사실 좀 더 진행할 생각이 없는 그런 플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주도 가지 못하고 힘이 없죠.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매수하신 가격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오랫동안 가져가실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이 회사가 적자 회사, 물론 1분기 적자가 나오긴 했어요. 적자가 나오긴 했는데 주가도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악재가 있지만 악재가 주가에 반영된 상태예요. 그래서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실적만 좀 좋아지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된다면은 주가 금방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가면은 전량 매도하시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그냥 본전만 챙기자라는 생각으로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일단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XM을 매수가까지 오면 전량 정리하시라 말씀을 하셨고요.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전문가님, 앵커님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주말에는 푹 쉬세요라고 또 감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은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사실 시장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제가 지난달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딱 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가 오늘 장에서 막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몇 개만 갑니다. 그리고 그 몇 개가 되는 종목들이 내가 선택한 종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좋은 종목들을 많이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실적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실적이 부실한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인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미래산업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대비하기 위한 7번째 종목이 공개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풍 전문가님은 본격적으로 상승장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본격 상승장 준비하기 시간으로 강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로써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들어가셔서 다음 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을 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저풍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 조금 내려보시면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종목진단 119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